엑셀을 실행할 건데요. 2급 시작하도록 할게요. 엑셀 아이콘 있죠? 얘를 더블 클릭.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 우리는 기초를 좀 그래도 화면 구성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죠, 제가? 요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합니다. 음, 기초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우선 제일 처음 여러분들 우리가 엑셀이 여기 초기 화면인데요. 우리가 숫자가 있고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 부분은 엑셀에서는 행머리글을 하고요. 1을 눌려볼까요? 일단 가로로 블럭이 잡힙니다. 가로로. 아, 가로가 행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열은 알파벳인데 이런 B를 한번 눌려볼까요? 세로로 잡히죠? 세로가 열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이루어진 요 작업 화면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작업하는 시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녹색의 네모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야, 우리는 셀 포인트. 그럼 제가 셀 포인트를 A3에 주세요 하면 A3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A3 주소에 클릭을 했을 때 위에 주소 나온 부분 A3으로 찍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것이 이름 상자. 적셀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 아무데나 그냥 셀 포인트를 클릭 해보세요. 아무 주소가. 그럼 여기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름 상자를 아셔야 돼요. 실기할 때 나오거든요. 이름 상자는 셀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밑에 보면 이제 시트가 있을 건데요. 밑에 볼까요? 시트 1이라고 돼 있죠? 요 밑에 이름을 시트 탭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작업할 때 이름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자 시트 탭을 보시면 하면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시트를 클릭해서 작업할 겁니다. 자, 이 시트 탭이란다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요 위에 보면 fx가 있죠. fx. 이 함수 마법사예요. 함수 사용할 때 쓰긴 쓰는데 저는 함수 마법사를 잘 쓰지는 않을 건데 일단 제가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fx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함수를 사용할 때 마법사로 쓰고 싶으면 이걸 쓰시면 돼요. 음. 근데 기존에 함수 마법사로 공부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요거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함수 사용할 때 좀 편리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취소하시고요. 여러분들 랜덤으로 B3셀에 여러분들 잠시 10이라 치시고요. 옆에는 20 집어볼까요? 그 다음에 B3에는 10, C3에는 20, D3에 가서 넌을 잠시 넣어보겠습니다. 수식을 한 개만 만들어 볼게요. 넌을 넣고 마우스를 딱 잡고 B3을 찍고 더하기 우리 더하기 계산 한번 해볼까요? C3 왜 갑자기 계산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B3 더하기 C3에서 엔터 치면 이 워크시트는 결과값이 보이거든요. 엔터 그죠? 3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식을 보고 싶으면 이제 여기 수식 입력줄이에요. 수식이 표시되는 부분.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한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기서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D3을 더블 클릭하면 또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 설명하기 위해서 수식을 작성한 겁니다. 그럼 제가 차트 할 때 수식 입력줄 쓸 때가 간혹 있거든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하면 여기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모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화면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 상장,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수식 입력줄, 밑에는 여러분들 시트 탭, 그죠? 요 위치를 아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위 잡는 연습을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셀이라거든요. 요 셀 안에 두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굵게 나올 거예요. 굵게. 요럴 때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 드래그를 해볼까요? 연속. 연속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해제할 때는 아무 데나 클릭.
그럼 불연속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잡고 난 뒤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거나 눌려보세요. 주소를 클릭 뭐 드래그가 관계없고요. 이게 띄엄띄엄띄엄띄엄 잡을 때는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도록 해보죠. 그거만 기억하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본 범위 잡는 연습하고요. 여러분들 불연속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잡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기를 할 수 있어. 어. 요 메뉴는 우리 문제 풀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본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면서 실기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요 파일은 닫게 하고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아까 C 드라이브에 넣어놨거든요. 그럼 파일 탭에 가셔서 요걸 탭 메뉴랍니다. 위에 그곳을 파일 탭에 가면 열기가 있죠. 열기. 그리고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로컬 디스크 C라고 있을 거예요. 왼쪽에 폴드 선택한 창이 로컬 디스크 C 한번 클릭. 그럼 오른쪽 보면 요 내용이 보이죠? 여기에 2025, 1급으로 갑니다. 아, 2급이죠. 2급이 아니고. 2급 가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론서는 실기 이론서거든요. 요 이론 폴드에 다 있어요. 이론에서 들어가면 쭉 이론 더블 클릭.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셀 서식을 열 건데 교재를 잠시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 입력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1-27페이지를 봅니다. 우리가 서식 관련 셀 서식부터 10점을 위해서 다섯 문항이 출제되는데 그거 연습 좀 할게요. 02 셀 서식을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이렇게 열릴 거예요. 여기 밑에 시트가 아주 많습니다. 시트 탭 보시면요. 거기에 기본 작업 201 시트를 클릭하세요. 이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 답안이거든요. 이 책 구조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 작업 201을 클릭하고 확인할 때 옆에 결과가 답안이거든요. 왔다 갔다 확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기본 작업 201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여기까지 준비됐으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화면 구성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력법을 좀 연습하고 우리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은 데이터 입력할 때 문자 데이터 치면 왼쪽 정렬이 먼저 되거든요. 숫자는 오른쪽. 이건 진짜 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날짜는 오른쪽. 날짜 입력법은 여러분 그래도 입력법은 알아야지 입력을 하죠. 5점짜리를. 날짜는 하이폰이나 슬래시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음. 시간은 치면 오른쪽 정렬이 기본 정렬이에요. 숫자부터 해서 세 개는.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되거든요. 치면 정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정렬이 왼쪽이 되는 겁니다. 필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데이터는 콜론을 넣어주면 시간 데이터 입력법이에요. 그 다음에 한 셀에 줄바꿈하는 것도 입력할 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Alt, Enter라는 거. 이거 한번 연습해보고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 셀수씩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조금 그래도 해보고 합니다. 여러분들 C26셀에 가셔가지고요. 이미 셀입니다. 만약에 요 한 셀에 두 줄을 치고 싶다. 그러면 생산 공정을 치고 싶다면 여러분 잠시 따라해볼까요? 아무 셀에 가도 관계없어요. 생산 치고 공정 치려고 엔드 치면 안 돼요. 엔드 치면 다음 셀로 넘어가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한 셀 안에 요 안에서 두 줄 이상 입력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생산을 더블 클릭하고요. 산자 뒤에 갖다 놓고 Alt Enter 치볼까요? Alt Enter 그래가지고 생산 공정 이렇게 한 셀 내에서 두 줄 이상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Alt Enter 쳐야 돼요. 입력할 때 입력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5점짜리에.
뭐 할 줄 아셔야 되죠. 필기 너무 나오지만은. 자, 그래서 Alt Enter 정도는 하나 놓으시고요. 분수 입력법은 필기에도 간혹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2분의 1을 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D26셀에 가셔가지고 한번 치보세요. 그럼 보통 이렇게 칠 거라. 이렇게 안 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치보십시오. 그럼 뭐가 치냐면 제가 2분의 1 분수 형태로 치기 위해서 1 슬래시 그죠? 2라고 칠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서 뭐지하고 1 슬래시 2라 치면 슬래시가 들어가면 무슨 입력법이에요? 날짜 아닙니까? 1월 1일 분수 입력이 안 돼요. 그럼 갑자기 내 커마를 이것 땄는데 회사 갔더만 분수를 못 입력 못하더래요. 사원이. 이래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건 커마를 할 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실기는 그런 약간의 그게 있죠. 필기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치느냐 옆에 가셔가지고 0 띄우고 이제 분수 붙이면 돼요. 그러면 분수 0.5가 됩니까? 그죠? 어. 근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사항을 여러분 1급을 따더라도 몰라요. 1급. 커말 1급이 대단한 자격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냥 딴 거예요. 딴 건데 분수 입력을 못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대사에서는. 어? 왜 분수 입력 못하지?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입력이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죠? 분수 입력한 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기본을 조금 안 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필기도 나오다 보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특수문자 어떻게 입력하느냐. 미음 플러스 한자키인데요. 미음은 일반 특수문자거든요. 아무 셀에 가서 미음, 나중에 실기할 때도 할 겁니다. 한자키를 해볼까요? 그러면 특수문자 선택하는 창이 있어요. 미음 입력하고 놓고 한자키입니다. 그럼 요거 다 이렇게 와이드로 싹 다 보고 싶으면 요 밑에 보시면 보기 변경 아이콘이 2개짜리 하차표 눌리면요. 다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미역 한자키. 싹 다 나오죠. 이게 우리 2급 실기에서는 요거만 써요. 일반 특수문자. 요거 하면 돼요. 무조건. 그럼 우리 이왕 연기는 이게 누구도 하고 한개 선택할까요? 엔터. 여기 특수문자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 원숫자나 원문자, 가로문자는 회사에서 많이 쓰거든요. 2형, 이건 시험을 때 나와서 2형 플러스 한자키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2형 플러스 한자키, 2형, 2형 플러스 한자키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 여기에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요거는 좀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입력할 때는 편하다 이거죠. 그죠? 원문자, 원숫자 할 때 2형. 그 아무거나 해놓고 그래도 끝내볼까요? 위험 말고 이용, 이용을 해가지고 한자키. 아무거나 한번 그냥 넣어보세요. 이렇게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만. 이거는 요 두 개는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 그 실무할 때 쓰거든요. 통화기호나 단위기호,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것은 만약에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면. 어차피 이거 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면접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좀 쓰기 위해서 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실기 시험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해보면 리얼 플러스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런 기호 많이 안 쓰겠습니까? 그죠? 단위 기호? 아셔야 되는 거죠. 뭐 시험을 떠나서 기본은 알고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한 개 늘려보세요. 뭐 미역을 한번 배우는 그 와중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너스로 이런 게 있구나 추가적으로 해보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아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원래 첫날 1교시는 이렇게 공지도 좀 하고 그래서 뭐 진도를 나가진 않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1번은 여러분들 문제 1번에서 1번은 입력 작업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기출을 통해서 입력은 하면 됩니까? 유의할 사항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문제 2번, 1번의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서식 관련, 셀 서식 관련이에요. 그래서 요 시트는 시험장 가면 기본 작업 어, 이 시트에 있어요. 빼기 이 시트. 그래서 기본 작업 빼기 1에 빼기 20. 여기. 그러면 이번 문제는 셀 서식 관련 서식을 지하는 작업인데요. 다섯 문항이 출제됩니다. 2점씩. 근데 야는 이제 범위만 조심하시면 돼요. 범위를 잘못 잡아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사실 틀릴 게 없어요. 그럼 한번 해보면.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 책 보시면 1번인데, 병합을 할 건데 합칠 거예요, 합칠 거. 그러면 1번에 B5부터 B6을 잡고, 자, B5부터 B6입니다. 두 개를 잡고, 또 있죠. 이제 또 잡을 때는 컨트롤 키 이제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B9를 잡으시고요. B7부터 B9. 이제 컨트롤 키 놓으시면 안 돼요. B10부터 B12.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잡을 거예요. B13부터 C13.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컨트롤 키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B14부터 C14 또 옆에 잡을 겁니다. 그럼 범위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개 잡았거든요. 자, 그래 놓고 이 범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 책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죠. 그때 제 해상도가 여러분 좀 틀리니까 좀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맞춤 그룹에 여러분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그럼 범위 잡았던 부분이 합치지면서 가운데 정리돼요. 올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잘 된 거예요. 이런 짜장, 짬뽕, 비빔면, 마트별 합계, 마트별 경쟁. 이렇게 합치지면서 글자가 다 가운데로 왔죠? 그러면 1번의 반이 끝났습니다. 반. 그 다음에 D4부터 H4 범위를 잘 봐야 됩니다. D4부터 H4는 서초마트부터 드래그를 쭉 가면 돼요. 어디까지? H4까지. 자, 범위를 항상 조심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은 어떤 거냐면요. 맞춤 그룹에 요 위에는 세로 정렬이고요. 야는 가로 정렬이에요. 가로 가운데는 두 번째 겁니다. 야를 클릭하시고. 그럼 가로 방향이 야 가운데로 다 이동됩니다. 자, 그리고 글꼴은 붉게, 채우기 색은 표준색에서 주황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글꼴 그룹은 여기 있습니다. 글꼴. 거기서 굵게는 가짜가 3개 보이죠? 첫 번째 가짜가 굵게입니다. 얘를 클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우기는 요 셀 안에 색깔을 넣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콘, 여기 채우기 아이콘. 옆에 작은 화살표 있죠? 이거 눌러보시면 색상창이 떠요. 그 문제에서 표준색에서 골라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황은 표준색에서 왼쪽 기준에서 세 번째 겁니다. 이것이 외우는 건 아니고요. 마우스 올리시면 색깔명이 나와요. 세 번째 잠시 갖다 대면 주황이라 나오죠. 이거 보고 찾는 거야, 처음에. 근데 좀 하다 보면 다 압니다. 위치를.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주황은 세 번째. 그럼 셀에 여러분 색깔이 들어가죠. 그러면 주황을 제가 늘려볼까요? 자, 늘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끝난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 굵게 그 다음에 일단 가운데 맞춘 문제 거요. 굵게 됐고 색깔 들어갔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2점을 받으시고 2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하셨나요?
그다음 2번은 여러분들 D5부터 H12 또 범위를 잘 잡아야 돼요. 항상 범위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럼 D5부터 어디까지? H12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러면 D5부터 H12까지 범위를 한번 잡아보면요. 자, 여기까지죠. 12행까지요. 12행은 여러분들 H열의 12행까지예요. 요거 제품별 합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말 그냐면 요 숫자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자를 붙여라 라고 돼 있고요. 그 책 보시면 표시를 잘 봐야 돼요. 5, 6, 7, 8일 경우에 5,678 자동으로 쉼표 들어가야 되고요. 개자라는 한글도 들어가야 됩니다. 0일 때도 0을 표시하고 개자를 넣을 거예요. 요까지 먼저 해보면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표준, 영, 샵, 물음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형식을 직접 정의할 때는, 이걸 정의할 때는 우리 셀을 서식할 거거든요. 그리고 표시 형식 탭에 가서 범주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사용자가 형식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사용자 지정가요. 이게 경로예요. 경로부터 하셔요. 그리고 형식란 옆에 가면 직접 사용자가 형식을 직접 타이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일단은 0과 샵의 차이점은 알고 가야 됩니다. 필기에도 물론 나오지만 입력값이 없거나 정수 부분이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0은 0으로 어떤 형식을 정했을 때 정했던 해당 자릿수에는 무조건 0을 표시하고요. 샵은 숫자지만은 0하고 좀 틀리게 입력값이 없거나 정수 부분이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그 해당 자릿수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시면 형식 정의할 때 입력값이 없는 경우라고 보면 이 소수점이 소수를 입력하지 않은 소수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죠. 않을 경우. 야는 지금 정수만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형식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했어요. 입력값이 500개 없지만 소수는 입력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샵 샵으로 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어서 정의를 했어요. 점 뒤에 오는 게 소수거든요. 그러면 입력값 소수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샵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엑셀이 입력값이 없을 때 샵으로 정의하면요. 이 점은 찍어서요. 근데 입력값이 없으니까 샵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죠. 그런데 같은 입력값 오라도 0.0을 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라고 형식을 정했거든요. 엑셀이 명령을 받아들일 때, 0이구나. 그럼 0을 넣어주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샵과 0의 차이점. 이게 정수만 입력됩니다. 소수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는 올라가면 이거죠. 입력값이 없는 경우죠. 소수를 하지 않을 경우죠. 자, 그럴 때는 야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더라. 그 말인데, 두 번째는요. 요거는 입력값이 0만 입력된 데이터, 입력된 셀이죠. 입력된 셀이요. 여러 숫자가 있는데, 입력된 셀은, 입력값이 만약에 0이 입력되어 있다면 형식을 샵으로 하면 0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0으로 하면 0을 표시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대체하고, 순번을 매겼어요. 또 2급을 따고 열심히 입사했어. 저 2급 땄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순번 매겨서 출력해서 보고 하세요. 뭐 순번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게 아니죠. 001. 안 나오잖아. 그죠? 어, 안 나, 여기 치면 보세요. 여러분 001 치보세요. 0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왜? 유효하잖아.
그런데 이 순번이라는 이 숫자가 계산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계산 안 들어가면 문자형으로 할 때는 홀담표 치고 001 치면 여러분들 문자는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홀담표 치는 이유는 야를 문자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숫자를. 근데 이러면 이제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2022버전은요. 제가 더하기 10을 해볼게요. 계산은 됩니다. 계산은 되는데 그냥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은 할 수는 있어요. 성격이 문자로 바뀌어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노가다를 해야 돼. 맞잖아. 다, 막 100번 같이 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어. 물론 이렇게 해서 땡기기 하면 자동 채우기 하면 증가된 값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번까지 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이런 순번이 웃을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퇴근을 새벽 1시에 합니다. 어. 이 업무 능력이거든. 아, 내가 이거만 땄는데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우리 회사 가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다. 영어와 샵이 차이점 알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엑셀을 좀 더 배우셔야 되는 거고, 기초면 기초를. 그럼 1, 2, 3 치는 거죠. 1 치고, 제가 여기에 또 1, 2, 0 치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1번 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오른쪽 하단에 얇은 더하기가 나옵니다. 이 자동차 핸들이라거든요. 그것을 컨트롤 키 누르고 당기면 일씩 증가된 값이 되는 거예요. 일일이 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기할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필기할 때는 물론 나옵니다. 자동 채우기 문제가. 그럼 이렇게 또 이렇게 치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엑셀을 안다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컨트롤 누르면 증가되거든요. 여기서 우리 아까 배웠던 001로 표시해야 돼요. 그럼 한 방에 할 때는 우리 세 자리 아닙니까? 왜 0을 제가 세 번 넣을까요? 샵을 세 번 넣을까요? 001이 나오려면. 음. 그러면 0을 세 번 넣는 게 맞죠? 그 이유가 요게 입력가에 없어도 세 자리로 표시하기 위해서 0을 세 번 넣잖아요. 마지막 자리는 1이 대신해서 요게 인식하면 들어갑니다. 이 두 자리는 0으로 정했기 때문에 앞에 입력값을 뭘로 채워요? 공공이 되죠. 볼까요? 그럼 제가 셀시 가서 여기에서 0을 세 번 넣어볼까요? 하나, 둘, 나옵니까? 그리고 들어가 보면 100 입력 안 돼 있어요. 화면상에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함수할 때도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1월, 2월 월별로 어떤 매출액 합계를 구할 때, 뭐 지금은 알 필요가 없지만은, 이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엑셀 설계를, 간혹 어떤, 제 후배들이죠. 갖고 옵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월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분 있어요. 1월. 이렇게, 안 그러면 뭐 자동차 배웠으니까 증가된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면 이 1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함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이제 설계를 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 쓰고, 요게 1을 쓰고자 할 경우, 함수에서. 그럴 때는 여기 1 치고 월별로 이렇게 나오겠죠. 월별로 나오는데 이제 얘가 우리 방금 이거 배웠잖아. 이거.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지표준도 사실 숫자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어. 야도 0일 때 0을 표시해요. 지표준도. 그럼 제가 들어가서 살짝 들어가서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준도 숫자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뒤에 제가 월만 치볼까요? 그럼 들어갑니까? 근데 여기 들어가면 100 입력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설계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셔가지고 2급을 따셔도 업무를 못 해요. 왜? 자격증만 땄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만약에 1월에 대한 뭐 1월 1일 다십시오. 1월 2일 요까지 2월 1일 2월 2일
그럼 이게 학교라면 10, 20, 다른 시트에 원래 작성돼 있어요. 이것은. 그건 제가 같이 보여드리겠어요. 잠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월별로 여러분들 요 만약에 어떤 학계를 구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면에서 이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서미플스 가지고 잠시 할게요. 그러면 요 안에서 여러분들 먼스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함수가 지금 한번 써볼게요. 자, 월별로 할 건데 여기서 이것은 다 잡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제가 잠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건 따라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읽음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배열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잠시 간단하게 왜 약가 쓰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제가 월만 추출해서 이건 보시면 돼요. 여기 월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탁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만씩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리고 나중에 이어서 콤마 제가 여기에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잡았어요. 그리고 해보면 이렇게 30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땡기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70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면 1월 두 개는 30이고 두 개는 70 아닙니까? 그럴 때 식은 몰라도 돼요. 요게 설계할 때 이 주소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식은 몰라도 되고요. 요 1월을 그냥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1월. 자, 30이 에러가 될 거예요. 보세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이러면 요 자리에 지금 이 주소를 쓸 건데 월이 들어가는 바람에 야가 숫자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1월만 찾아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1월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설계하지 않고 이 설계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한 방에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함수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요 월별로 이 날짜가 바뀌면 이 날짜가 만약에 2월 3일이면 야가 2월 달이니까 세 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90이 되죠? 그죠? 그래서 70, 90 맞죠? 90이 알아서 바뀌죠? 요때 요 부분을 숫자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입니다. 우리 방금 배웠던 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면 숫자로 인식되겠죠, 그죠? 그러면 함수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때 일부분, 뭐 배우는가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기초니까 이 부분만 아시면 돼. 함수하니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001, 00이 칠 때 이 공자를 여러분 일일이 안 치려면 우리 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나중에 이하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설계할 때는. 근데 단순하게 이 문제처럼 천 단위 구분경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과 샵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었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이거죠. 천 단위 구분기호 놓고, 넣을 때는 세 자리마다 쉼표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샵, 샵 0을 하신대. 마지막 1단위 0을 하는 이유가 0 값이더라도 0을 표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쌤 앞에 이 샵은 왜 샵으로만 써야 됩니까? 그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0을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냥 전제가 뭐냐면, 천 단위 이상은 관계없어요. 이거나 똑같이 나오는데, 입력값이 25라면 달라집니다. 천 단위가 아닌 금액이 들어갑니다. 100단위나 10단위. 그럼 이렇게 정의하면 0의 성질이 입력값이 없어도 0을 넣죠.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고 이런 금액. 무조건 0을 넣으니까. 이런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자리는 샵으로 칠해요. 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샵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제가 0, 0 이렇게 간다면 중요한 것은 25라도 요 두 자리만 이 입력값이 들어가고 나머지 입력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딱 이것만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1단위
0을 넣는 이유는 0을 안 넣고 샵을 넣는다면 0값일 때는 결과가 아무것도 요 1단이 아닙니까? 샵의 성질은 0값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죠. 근데 0으로 끝내면 0값이더라도 결과는 0이 들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볼 때는요, 제일 타당한, 제일 좋은 형식 정의는 이걸로 당첨이 되는 거죠. 이걸로 가자 이거죠. 시험에서도 0값이더라도 0을 표시하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문제도 그렇잖아요. 보시면 0이라도 0개 나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로 가면 샵을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0이 안 돼. 그래서 이걸로 가죠. 그럼 딴 거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첨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낸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실수 안 한다. 시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그냥 정리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조건 이걸로 가죠. 얘는 뭐 붙일 때는 그냥 치면 돼요. 원래는 이제 엑셀은 문자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서식에서 셀식 가서 형식 정리할 때는 야를 안 넣어도 넣어줍니다. 엑셀이. 원래 넣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럼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처음 거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개짜 붙일 거니까 요 개짜만 넣어주고 요 앞에 거는 요것을 요거는 안에 가면 있거든요. 그냥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기본 정리가 끝났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다시 본인 적어볼까요? D5부터 H12 적어볼까요? 자, 이제 어떤 기본 제가 학습은 끝났어요. 자, 일단 범위 잘 잡으시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눌려서 셀 서식 가도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단축키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모든 서식의 단축이 제일 많이 써요. 엑셀 시험에서. 컨트롤 1번, 컨트롤 키 눌리고 1번, 2번 눌리면 되거든요. 컨트롤 1번은 모든 서식의 단축키입니다. 셀에서는 셀 서식, 도형에서는 도형 서식. 그래서 1번 눌릴 때 여러분들 위에 1번 눌리세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범위 잡았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에 1번 눌리세요. 그러면 셀 서식창이 뜹니까? 편해요. 처음엔 낯설지만. 혹은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요 블록 안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셀 서식화도 됩니다. 뭐 똑같은 창이 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형을 한 개 그려본다면요. 도형 한 개 그렸어요. 그리고 도형 서식 띄우려고 우클릭해서 도형 서식으로 가야 되지만은 야도 컨트롤 1번 누르면 도형 서식창이 뜹니까? 아닙니다. 차 탈 때나 했을 거고. 컨트롤 1번 하나 놓으시면 변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셀 수정 띄우시고요. 자, 형식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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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시험장은. 선택하면 돼요. 요 뒤에 여러분들, 원래는 개자는 쌍따옴표 쳐야 되지만 막바로 쳐도 돼. 그냥 개자만 쳐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기에 개자가 붙어 있죠. 그죠? 엔터 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 걔가 입력된 건 아니거든요. 더블 클릭해 보면 숫자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형식을 정리하면 끝이더라 이거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또 범위가 틀리거든요. D14부터 H14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D14부터 H14 범위 잡아볼까요? 요 밑에 보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도 있고, 가볼까요?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책에서 무조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거든요. 그러면 61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더라도 뒤에 점 다음에 00을 붙여야 된다는 소리죠. 무조건 두 자리 표시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일단은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 있죠?
여러분들 D14부터 H14 잡아주시고요. 드래그.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컨트롤 1번 누르시거나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셀 서식. 뭐 컨트롤 편하긴 한데 요 메뉴 써도 됩니다. 자, 일단 셀 설정을 띄우시고 직접 형식을 정의할 때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지표준에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소수점 둘째 자리 표시는 뒤에 점 뒤에 야가 중요한 거거든요. 야가 0용을 앞에는 샵을 쓰든지 0을 써도 관계없어요. 음. 근데 뒤에는 점 00으로 끝낸다 소리죠. 여러분들 어떤 것을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0샵이라든지 샵샵이라든지 이러면 둘째 야는 첫째 자리까지만 나올 거고 야는 아예 안 나오겠죠. 점수 있는 경우는. 그죠? 그래서 점 00이 꼭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샵을 써도 되고 0을 써도 되니까 뭐 어떤 게도 관계없어요. 샵으로 해도 되고 0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개 정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경우는 지표준을 못 쓰잖아요. 그죠? 지표 숫자만 뭐 뒤에 붙일 때 쓰면 되고 뭐 뒤에 뭐 소절이 붙이고 지표준점 명령키는 못 하니까 숫자는 안전빵으로 숫자는 무조건 0으로 가자. 0으로 가자. 그러면 숫자 뒤에 뭐 도점 첫째 자리면 0.0, 둘째 자리면 0.00 이런 식으로 앞에 0을 쓰자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안 헷갈리겠죠? 요거대로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범위를 잡았다면 지표준 요 자리에 0.00.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 있는 숫자는 당연히 반올림이 있으면 반올림 돼서 나올 거고요. 정수만 입력되어 있는 숫자는 뒤에 점과 영영이 붙을 거예요, 자동으로. 해볼까요, 확인? 여러분들, 양은 61만 있었잖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그러니까 영영이라고 잘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든지 이래 가든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걸로 영어로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형식 정의하는 것이 이제 조금 외울 게 좀 있거든요. 이거는 학습을 아까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보면 3번을 보겠습니다. B3부터 I4를 먼저 잡을 겁니다. 이 범위를 항상 잘 봐야 돼요. B3부터 I14네요. I4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테두리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B3부터 I14 표를 다 잡아줍니다. 데이터를. 다 잡아줘. 그 테두리는 늘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홈 탭이고요. 글꼴 그룹에 이게 테두리 아이콘이에요. 옆에 작은 화살표 있습니까? 야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테두리부터 넣을 거거든요. 항상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모든 테두리 넣고 붉은 바깥쪽 테두리가 주로 5번 문항 시험이에요. 이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테두리 클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바깥쪽에 또 뒤에 보니까 적혀 있죠. 붉은 바깥쪽 테두리 넣으라 돼 있죠. 그럼 요 블럭 해제하지 말고 다시 옆에 여기 테두리 아이콘이거든요. 옆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해제하시면 바깥쪽이 좀 붉죠? 그러면 잘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 끝낼래 때문에 한 개 더 있네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대각선이 있네요. 대각선. 옆에 가면요. 우리 요 두 셀 I13과 I14는 이렇게 대각선 X를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이 두 개를 두 개를 잡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테두리 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밑에 거에 메뉴 눌려도 되긴 돼요. 다른 테두리 이거 눌려도 되고
혹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어차피 셀 서식창을 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컨트롤 1번 누르든지 오른쪽 버튼 눌려서 셀 서식하든지 테두리라는 탭에 가면 돼요. 테두리.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일단 선은 이 선이 맞아요. 실선. 그리고 왼쪽 테두리 아이콘 클릭하고요. 대각선 아이콘 클릭하고요. 오른쪽 대각선 아이콘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X가 돼요. 클릭 클릭하면 X가 됩니까?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클릭 그리고 확인 누르면 X가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어 3번 다 끝났죠. 그럼 테두리는 주로 뭐 이건 잘 안 나오지만은 보통 바깥쪽 붉은색 테두리 하고 안쪽은 모든 테두리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테두리 넣어봤고요. 4번 볼까요? A열의 넓이를 2로 조정해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A열을 알파지 있죠. 알파면 A 안에서 오른쪽 버튼 열넓이라고 열넓이 열넓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참조로 보통 A1에 두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우클릭하면 열넓이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A1에 두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 오른쪽 그리고 열넓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말 거냐면 그 2를 열넓이로 확인했더만은 이 정도 열리거든. 음. 해설에서는 A열을 1로 많이 했었거든요. A는 좀 비워놓는 경향이 많아요. 뭘 따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A를 잘 안 쓴다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이름 정의를 배울 건데요. 하기 전에 이름 정의는 뭐냐? 이름 상자는 셀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이 이름 상자거든요. 그런데 이름 정의할 때는요,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입력 후 엔터 치면 정의되는 거거든요. 이름 상자에서 이름 상자. 그래서 셀 주소나 셀 범위를 지정 후 이름 상자에 가서 한번 클릭하면 블럭이 잡혀요. 그리고 정의할 이름을 입력 후 반드시 엔터를 쳐야 돼요. 엔터. 엔터가 완료거든요. 그럼 이름을 정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활용 분야가 제일 많은 것은 또 시트 간의 계산하기 위한 거죠. 이때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 이름 정의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책 보시면 여러분들 C5부터 C12 한번 잡아볼까요? C5부터 C12를 잡고 자 이름 상자에 가면 C5라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아니 C5로 왜 돼 있는지 C5부터 C12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엑셀은 처음에 범위 잡을 때 첫 번째 시작세 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범위 잡아 보세요. 제가 C5부터 드래그 했잖아요. 어디까지? C12까지. 그럼 C5가 지키죠. 시작이 또 하얗죠. 오르기 지키는 거야.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메밀면부터 거꾸로 올리면 스타트가 제 어디부터 잡았어요? C10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찍혀요? 그렇지. 범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 범위를 잡아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밀면까지 적으시면 되고요. 이름 상자에 가서 한번 클릭합니다. 블록이 잡혀요. 또 그리고 책 보시면 제품명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죠. 쳐볼까요? 제품명 입력하고 엔터 끝난 거죠. 이름 정의. 음. 그럼 여러분들 이름 정의를 했는데 내가 혹시나 잘했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이름 상자 옆에 화살표가 보입니까? 이게 이름 정했을 때 정했던 이름 목록을 보는 아이콘이거든요. 눌리면 여러분 이름 정했던 우리 제품명 있나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름? 이건 답안 있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시험장에서 이것만 나오겠죠? 한번 눌러보십시오. 맞는지. 그 범위가 맞습니까? 이러면 이름 정의 잘한 거지.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름 정의를 무조건 퍼펙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험장에서 실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 몇 개는 아셔야 됩니다. 이름을 정의하다가 오타가 났거나 범위를 잘못 잡았거나 셀 주소로의 이름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수정도 있지만은 삭제하는 것도 있어요.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삭제할 때는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 안에 여러분들 이름 관리자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야 돼요. 왜? 말 이름을 관리하는 거니까.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탭이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메뉴를 탭 메뉴라 합니다. 수식 탭을 클릭.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요 밑 쫓겨난 요 글자가 그룹 이름이라거든요.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로 가볼까요? 그랬더만은 우리가 이것이 이름이 정의가 잘못됐어요. 잘못했다고 친다면 지우고 싶어요. 그럼 위에 보면 제품명을 선택하고 우리 삭제 한번 올려볼까요? 삭제는 뭐가 뜨냐면 제품명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지우겠느냐? 지울 겁니다. 우리 한번 지워봅시다. 확인. 지워졌어요. 닫기. 그랬다면 여러분들 우리 범위 다시 잡아볼까요? 근데 이제 이름 제목이 안 나오죠. 지어가지고 요거 늘려봐도 없습니다. 잘 지었단 소리. 다시 한번 이름 정의할까요? C5부터 어디까지? C12기 잡고 이름 상자를 한번 클릭. 블록이 잡히죠? 또 치볼까요? 제품명 엔터. 그러니까 끝난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 학습하실 때는요. 기능 배울 때는 역기능을 같이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또 한 시간이 됐습니다. 10분 쉬었다. 자, 메모 넣는 방법 하기 전에 아까 등등분할은 범위 잡고 컨트롤 늘려가지고 맞춤 탭 산다는 거 가로에 등등분할 들어쓰기 요거 눌리시면 끝입니다. 요까지가 4번이 끝났고요. 5번은 이제 메모 넣을 건데 메모는 주소를 조심해야 됐죠. I5셀에 가서 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이 오셀은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처음일 때는 주소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오셀이 맞는지 보시고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넣을 때는 우클릭하시면 되고요. 요 메모 삽입이 있거든요. 야를 클릭하는. 그 메모가 한 개 들어갈 건데 기본 어떤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눌리면. 요건 설치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밑에 커스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여기서. 근데 지울 때 이것만 지우고 나중에 자동 맞춤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공백이 살아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우면 지워졌다고 보이지만 밑에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자동 맞춤은 이 글자나 이거 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백도 남아있다 보니까 자동 맞춤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메모 개체 상자가요. 이렇게 공간이 한 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지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지우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다면 요 컷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요 키가 백 스페이스 키거든요. 이 키를 그냥 꾹 눌리세요. 꾹 눌리면 쭉 다져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잘. 그래 놓고 책 보시면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글자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 앞에 홀다운표 되어 있는 것을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글자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하면 야가 사라지죠. 갖다 대면 표시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항상 표시되게끔 해라. 그거는 메모 넣었던 주소로 다시 가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메뉴가 이제 있을 거예요. 메모 넣으면. 요것을 클릭하면 늘 메모 개체가 딴 셀에 가더라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눌려볼까요?
그러면 클릭하면 딴 데 가도 야는 숨기지 않죠. 이렇게 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가 너무 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끝에 보니까 밑에 두 번째로 맞춤 자동 크기로 설정하시오. 자, 맞춤이 여러분들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요 메모 개체 틀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커서 안에 두면 안 돼요. 커서 안에 두고 컨트롤 1번 눌려볼까요? 그 메모 서식창이 되겠죠. 모든 서식이 단축이니까. 근데 글꼴 탭밖에 없어요. 이러면 자동 맞춤은 요 사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엑셀이 똑똑하다 보니까 요 커스 안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글꼴밖에 없더라. 해서 이것만 딱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취소하고. 만약 커스를 안에 뒀다면 키보드에서 여러분들 이 개체를 좀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왼쪽 상단에 ES 키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빠져나오려다가 야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개체가 선택됩니다. 자, ES 누를까요? 그럼 커스가 깜빡깜빡 안 그리죠. 그리고 이 개체 틀 조절점이 보일 거예요. 긴 거, 네모. 그럼 요거 선택 잘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때 컨트롤 1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아까 뭐 조금 전하고 좀 틀린 게 탭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맞춤 탭에 있어요. 맞춤. 맞춤 탭에 가서 여기 보면 자동 맞춤이 보일 거예요. 얘를 체크하면 텍스트의 크기에 맞게끔 개체도 딱 작아집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이랑 우리 몇 점 받았다? 10점. 어떻습니까? 그거 잘 따라하셨나요? 자, 넘기셔가지고 뒤에는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쪽에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바로 여러분들 1-3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세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결과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이 결과는 답안이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트 이름인 기본 작업 202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클릭하셨다면 또 이제 같은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1-31페이지입니다. 1번 보시면 또 범위를 잡을 건데요. A1부터 F1 옆으로 쭉 들어갑니다. 범위만 잘 잡으시면 돼요. 야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아이콘 병합하고 가운데 여기 그냥 눌리기만 눕니다. 그냥 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 한 개가 끝났고요. 다 끝난 건 아니고 반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글꼴 속성을 바꿀 건데요. 이때는 아이콘 소셔도 관계는 없어요. 요거. 그러면 더 HY 경고비기죠. 여기 글꼴 선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눌려서 이게 막바로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요게 요 자리에 HY만 쳐도 이게 빨리 검색이 되거든요. HY 경고비 쳐볼까요? 연. 하도 인식되네요.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빨리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크기는 16이죠. 11을 클릭해서 한다면 클릭을 하면 블럭이 잡히거든요. 16 입력하고 엔터 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시험장 가면 보통 수험생들이 시간 싸움이 나오니까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합니다. 물론 이거 눌려서 하도 되죠. 그런데 글자 크기 15면 어쩌려고. 15면 입력본을 몰랐다. 눌리기만 하는 건 배웠다. 그럼 15가 없잖아. 그럼 또 멈칫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치면 돼요. 16은 선택가 되고 입력하고 입력했으면 엔터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는 여기 처음에 가짜가 굵게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1번 이제 한 개만 남았네요. 밑줄, 이중 밑줄. 여기 마지막 요 가가 밑줄이거든요. 근데 옆에 작은 화살표 있죠.
이거 늘리면 밑줄 종류가 여러 개 나옵니다.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중 밑줄을 클릭하면 되겠죠? 근데 시험에서 밑줄이 이중 밑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계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우 지금 이중 밑줄 하면 됩니다. 이러면 완성된 건데 근데 회계용 이중 실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지금 없다 보니까 이때는 해당 셀에서 컨트롤 1번 또는 셀 서식 가서 여러분들 글꼴 탭에 가면 요 밑에 밑줄에서 지금 혜택 이중 실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눌려보면 저 밑에 뭐가 있어요? 이중 실선의 회계형이 있죠. 그죠? 여기 시험에 요즘에 잘 나요. 그러면 이중 실선하고 회계형의 차이점. 이중 실선은 이중 실선과 글자가 딱 붙었죠. 선하고 딱 붙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중 실선 회계형 하면 글자하고 이중 실선 좀 떨어져 있죠?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 이거죠. 요즘에는 이중 실선인데 회계형을 좀 내는 편. 그때는 요 셀 서식 창에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거만 기억하면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은 요거 쓰면 됩니다. 이중 밑줄은 요 이중 실선이거든요. 자, 요거 늘리면 끝. 자, 여기까지가 1번이 끝났고요. 2번 아까 했던 병합인데 또 참조로 내가 컨트롤 키 누르고 막 하는 게 너무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요. 한 개씩 하도 돼요. A4부터 A6 잡고 병합호 가운데만 좀 늘리고 또 두 번째는 A7부터 A9 잡고 컨트롤 키 안 누르고 싶으면 따로따로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B4부터 B6 잡고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더 낫죠. 그 다음에 F 여러분들 4부터 F6이거든요. 요거 세 개 잡고 또 병합부 가운데 맞죠. 마지막으로 F7부터 F9 잡고 병합 가운데 맞죠. 이러면 약간 시간차가 10초? 10초를 투자해서 2점을 받는 게 만약에 난 실수를 안 한다면 그렇게 10초를 투자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로 뭐 쉽게 된다면 10초를 아끼시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를 제시해줘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막 컨텐츠 누리고 막 하는 게 조금 힘드시면 따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일단은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본 영역, 인성 점수, 출석률. 최대 배점이 90하고 30. 다섯 개가 병합돼 있어요. 그럼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 딱 반정됐고요. 한 개 더 있죠. 밑에 A3부터 F3을 잡고 A3부터 F3 요 첫 번째 요 행을 제목행이라거든요. 요 제목행. 제목행 부분만 잡으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셀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할 수 있는데요. 요 옆에 보면 여러분들 셀 스타일이라고 제가 해상도를 좀 길게 똑같이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있습니까? 여기 셀 스타일. 이거 뭡니까? 얘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자세히라는 버튼이 마지막 버튼이에요. 이거 버튼. 요거. 얘는 왜 눌리느냐? 말 그대로 자세히 보려고. 다 안 보이니까. 눌리면 다 보이니까. 이 자세. 근데 이게 여러분 시간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빨리 색깔 넣고 이런 시간이 없고 그냥 이거 쏘면 되지 뭐. 그죠? 시험도 아닌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이에요. 여기서 우리 뭐 눌려야 돼요, 지금? 황금색, 강조색 사잖아요. 그거는 요 강조색 번호만 찾으면 돼요. 색깔은 똑같거든요. 이 지시하는 색깔하고. 강조색 사가 보이네. 그죠?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황금색이야. 음, 요거 클릭. 그죠? 음. 그러면 황금색 여러분들 제목행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잘 들어갑니까?
그러면 잘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표정이 제일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항상 범위를 주목하세요. C4부터 C6을 잡고 범위를 잘 잡으면 항상 범위랍니다. 요거 세 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엑셀을 잘하는 분들도 범위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게 이거예요. 실수하거든요. 자, 범위 잘 잡으셨다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문자의 퍼센트를 조심하라. 뭐냐면요. 문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골뱅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암기. 자, 그러면 입력과 현길동이다. 형식 골뱅이 넣고 고객님을 이렇게 붙인다면 자동으로 모든 문자를 뭐가 들어가냐면 고객님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문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입력값이 이하고 들어갑니다. 홍길동 야는 무조건 붙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외우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퍼센트. 퍼센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제가 아까 쌍따옴표 안 쳐도 된다고 했잖아요. 퍼센트는 절대 그러면 원래 치야 되는데 샵, 콤마, 샵 0 정도는 관계없는데 퍼센트라는 기호는 백분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겁니다. 일반적인 퍼센트 기호만 입력 시 형식 정의할 때 백분율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분율 퍼센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7이라고 입력했으면 입력값이 7이면 숫자 같은 경우죠. 우리가 퍼센트라는 기호를 만약에 여기에 보면 백분율이라는 기호가 있죠. 퍼센트. 야는 성질이 있어요. 야를 눌리면 백분율 성격을 띄고 숫자에 어떻게 되냐면요. 퍼센트만 붙이는 게 아니고 퍼센트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퍼센트는 항상 원래 숫자에 100을 곱하고 퍼센트를 붙이는 거예요. 퍼센트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형식에. 퍼센트라는 그것을 그대로 넣어. 여러분들 문자는 우리가 퍼센트 저 문자 데이터는 여러분들 백분율 백분율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숫자만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에러가 뜨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 이런 경우죠. 에러가 안 쳤어요. 이러면 숫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100을 곱할 거거든요. 그럼 에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에러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범위 잡았죠? 그러면 범위 잡았다면 여러분들 셀 서식 띄우시고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컨트롤 1번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컨트롤 1번 누르기 편하죠? 눌렸다가 이렇게 눌러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눌리면 컨트롤 1번 바꿔 손가락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사용 지정 그리고 여기에 골뱅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골뱅이. 그리고 아예 쌍따옴표 안 쳐도 들어가더만 역대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퍼센트 넣으면 들어간 다음에 여기 퍼센트 보기 붙여 여기 표시돼야 되거든요. 표시가 아무 반응이 없죠. 여기 지금 퍼센트가 안 붙고 있잖아요. 그죠? 넣었는데 확인을 해볼까요? 에러 뜨죠. 네, 퍼센트가 삐졌어요. 숫자 아니네. 막바로 에러 뜹니다. 엑셀이. 이런 퍼센트라고 단순하게 특수 문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쌍따옴표 치면 야는 성질이 바뀌어요. 문자로 퍼센트입니다. 기호죠, 기호. 그냥. 한번 해볼까요? 취소. 확인 눌리고. 여기 뒤에 쌍따옴표 치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퍼센트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백분율 성질을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 나옵니까, 지금? 나오고 있죠? 확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야가 왜? 문자 데이터니까. 참고로 문자 더블 클릭하면 숫자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결 표시가 문자 아닙니까?
그럼 엑셀은 이런 성질을 가지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엑셀 같은 경우는 문자하고 숫자하고 결합이 되면 이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입니까? 문자 데이터. 숫자의 성질을 잃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기본 정의는 뭐가 되는가요? 여러분들, 왼쪽 정렬이 된다고 아까 그냥 지명상에 말했잖아요. 그러면 90 말고 90 물결 표시 100 하면 야는 당연히 문자니까 무슨 정렬 되겠습니까? 이렇게 치울게. 90 물결 표시 100 하면 문자니까 오른쪽 말고 왼쪽이 되죠. 숫자는 약 숫자라면 기본 정렬은 뭐가 되겠어요? 오른쪽. 그죠? 그냥 문자 되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골뱅이를 쓰는 이유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쌍따옴 펼쳐야 됩니다. 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설명이고 부가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충 설명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부분들이 교재에서는 이런 거 적을 이유가 없죠. 왜? 인쇄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아무래도 솔로판인데, 그죠? 기본은 옆에 팁처럼 적어 놨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정이 유관.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비교를 한다면. 퍼센트 입력한 백분율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까 그 설명이에요. 숫자 값에서 100을 곱해서 퍼센트 붙이지만 그냥 쌍따옴 치고 이거 입력한 퍼센트는 기호 문자가 되거든요. 특수 기호 문자 때문에 여러분들 요 기호만 붙고 뭐 100을 곱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음. 그러면 만약에 7을 이렇게 했지. 그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형식을 0% 하면 퍼센트라는 건 쌍따옴이 안 치잖아요. 그러면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붙일 때 여기 나오죠. 만약 그냥 문자, 기호 문자로 넣기 위해서 퍼센트라는 것만 넣기 위해서는 쌍따옴을 쳐버리면 7%가 돼요. 여기 퍼센트 안 붙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이거와 이게 따라서 달라지죠.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이 실시입니다. 필기다 이거죠. 그죠? 필기가 뭐 그냥 뭐냐 그런 실기 없는 내용이 다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 끝났고요. 이제 4번 볼까요? 책 보면 C4부터 C6 찾고요. 퍼센트 했고 이거는 C7셀 가 C7. 요 안에 보면 여러분들 영극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걸 한자로 바꿀 거예요. 그럴 때는 해당 셀을 여러분들 더블 클릭 따닥. 왜냐하면 한자 바꿀 때는 이 글자를 블록을 잡아야 돼요. 영극이라는 글자를 블록을 잡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한자 키를 한자 키. 한자 키를 넣으면 한글 한자 변환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맞고 여러분들 한자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니까 입력 형태가 한자만 들어가는 거고요. 한글로 한자 한글이거든요. 첫 번째 거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맞다면 변화. 그리고 그러면 한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일단은 한자까지 끝난 겁니다. 또 있어요. 요 셀 보면 여러분들 글자 크기에 비해서 셀이 너무 좁잖아요. 글자가 지금 여러분 안 보이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뭐 가나다 이렇게 치면 뭐 지금 이렇게 그러면 글자는 이렇게 넘쳐날 수가 있고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대별을 짓다면 궁금할까요? 그러면 보통 글자를 줄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만약 이 글자를 다음에 또 이 글자를 그대로 쓸 경우 그러면 여러분 원래 글자하고 약간 틀리잖아요. 그럼 얘가 또 늘 커야 돼.
딴데 복사할 때. 그죠? 그게 아니고 요 셀에 맞춤을 하면요. 글자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축소가 돼요. 축소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 필기 시험에 셀의 맞춤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 글자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축소를 하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좀 하면 이거는 좀 이따가 보고 음. 자, 여러분들 요거 연결해서 한 번 문항이죠. 3번 문항에서 셀의 맞춤 기능은요. 얘는 글자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글자가 축소가 되는 기능. 그러면 한번 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올라갔어. 해당 셀에 갖다 놓고 이건 셀 서식해야 되거든요. 컨트롤 1번 또는 셀 서식. 그리고 맞춤 탭에 가면 맞춤. 여기 여러분들 텍스트 조정이라는 요 제목 밑에 셀에 맞춤이 있습니까? 야를 클릭합니다. 자, 체크합니다. 현재 야는 지금 글자 크기가 얼마예요? 하기 전에 11이거든요. 그럼 글자 크기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셀에 맞춤을 체크했다면 확인. 글자 싹 다 들어갔죠? 근데 크기는 줄어들었나요, 여러분들? 줄어든 게 아니에요. 글자가 축소됐군요. 거기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물론 약간 작아 보이죠, 그죠? 근데 일일이 요 넓이를 유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업무 볼 때. 이 셀의 넓이는 움직임으로 그만인데, 늘큰 거인데, 늘클 수가 없을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쓰더라? 회사에서는 셀에 맞추기로 쓰더라고요. 그죠? 어, 작아도 출력만, 글자만 보이면 되니까. 그럴 때 써먹더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3번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 위에 D4부터 D9를 잡고, 범위가 중요합니다. D4부터 D9, D4부터 D9, 배점이네, 배점. 야를 저 이름 정의하는 거 또 나오네. 그럼 범위를 잘 잡았다면 이름 상자에 가서 한번 클릭. 배점이라고 이름 정의하시면 엔터가 완료입니다. 아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니까 형식적이 또 나오네. 2사부터 2구 잡고, 2사부터 2구 잡고, 여러분들, 숫자 뒤에 해자 붙이는 것은 지표줘서 된댔죠, 그죠? 천해보면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4번에 여러분들 이름 정의하면 되는 거고요. 형식 정의하는 거, 사용자 지정 형식은 형식 가서 어떻게 한다? 지표 준서 되거든요. 야가 숫자 대신하면 돼요. 뒤에 쌍따옴표 꼭 칠 필요 없지만은 회자 원래 해주는 게 원칙인데 야는 들어가요. 안 해도. 그럼 이렇게만 넣어주면 여러분들 숫자 뒤에 회자가 들어가는 거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범위를 잘 잡았다면 컨트롤 1번 5번 셀 서식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요. 지표준 숫자 대신은 형식표 맞거든요. 요 뒤에 회자를 막바로 입력하면 회자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넣어준다 소리. 그때 쌍따옴 90 여기서 안 쳐도 돼. 확인. 오, 잘 들어갔어요. 회자만 숫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두리를 넣을 것이거든요. 지금 방금 했던 요겁니다. 요거만 넣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뭐 따로 설명할 거 없고 범위만 잘 잡으면 되죠? 그럼 범위 한번 잡아볼까요? A3부터 어디까지 F9까지 다 잡고요. 항상 나오는 거죠. 모든 테두리를 놓고 각 붉은 바깥쪽 테두리. 그러면 글꼴 그룹의 테두리 아이콘 옆에 작은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먼저 모든 테두리 클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범위 해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붉은 바깥쪽 테두리 넣겠습니다.
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어떠시 안에 실선 들어가고 바깥쪽은 좀 굵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되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어, 작업이 끝났죠. 여기까지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마칠 건데요. 왜 오늘 개강이 있거든요. 그때 오늘 하루만 좀 빨리 마칠 거고요. 내일은 원래대로 시간 45분 정도에 마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오시면 여러분들 말 그냐면 기본 작업 2-3 요거부터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이제 진도를 빼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